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8단원 핵심 개념 위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단원은 크게 3개의 다양한 도시와 도시 경관,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와의 패턴,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3개의 다양한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 교과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취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취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터를 뜻합니다. 이 취락은 크게 도시와 촌락으로 나뉘는데요. 도시는 인문경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옥과 인구가 많은 편이죠. 또한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와 반대로 촌락은 자연경관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요. 가옥과 인구가 조금은 조방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도시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도시는 일단 세계도시입니다. 세계도시의 경우는 첫 번째,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를 우린 세계도시라고 하고요. 이러한 세계도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많이 분포하고 자본과 정보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도시 대표적인 곳 뉴욕, 미국의 뉴욕, 그다음 영국의 런던, 일본의 도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생태 도시인데요. 이 생태 도시의 사례 프라이부르크, 그 다음에 쿠리치바를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는 이렇게 하위로 역사도시, 문화도시, 경관도시로 나눌 수 있었는데 역사도시에서는 이제 로마를 빠뜨릴 수 없었고요. 아테네, 터키의 이스탄불이 있었고 문화도시의 경우는 우리 가우디의 바르셀로나 살펴봤었고요. 리우데 자네이루, 브라질의 를 살펴봤습니다. 경관도시는 우리가 항구 도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었죠. 나폴리, 그 다음에 시드니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연환경이 독특한 도시, 지리적 위치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도시를 뜻했는데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 오로라가 정말 예쁜 도시였죠. 그 다음 키토, 고산도시, 적도고산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콰도르의 키토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도시의 경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다양한 경관이 나타나는데 도시에는 도시의 중심이 있고 도시의 주변이 있었어요. 특히 도시의 중심 같은 경우는 건물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도시 주변에 비해서 높았고요. 상업, 업무, 기능이 집중해 있었습니다. 도시 주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건물의 높이가 낮고 그 다음 주거, 공업 기능이 많았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의 중심과 주변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요. 도시 초기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도시가 성장하면서 비슷한 기능끼리 모이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역 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역 분화가 되는 요인, 중요한 두 가지 요인 살펴봤었는데 접근성과 지가였죠. 지가는 다른 말로 땅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이 분화돼서 도시 내부 구조가 형성이 되었고요. 도심, 중간 지역,
주변 지역, 그린벨트, 부도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물론 위성도시도 같이 살펴보았었죠. 자, 위치 그림을 통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1번 보겠습니다. 일단 도심이에요. 자, 도심은 여기 한가운데 이렇게 CBD라고 부르죠. 자, 접근성이 높고요. 지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고층 빌딩이 많아요. 밀집해 있어요. 집약적으로 토지 이용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행정금융기관, 기업의 본사와 같은 업무, 관리, 기능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백화점, 고급 상점 등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급 서비스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는 이제 중심, 업무, 지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심은요, 주간 인구가 야간 인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밤에는 인구들이 다 집으로 가서 텅 비게 되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교통의 요지에 형성되는 부도심입니다. 부도심의 경우는요, 일단 도심이 점점 커지면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곳에 나타나게 되었고요. 상업 및 업무 기능이 집중되고 일부 주거 기능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심 옆에 있는 중간 지역인데 이 중간 지역은 뭔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택, 학교, 공장 등이 입지되어 있고요. 주변 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일부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대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제 위성도시였는데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을 해서 주거 기능을 분담하고 예를 들면은 일산, 분당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기능은 이제 과천, 그 다음에 공업 기능은 부천, 안산과 같은 곳이 분담하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를 위성도시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진국과 개도국의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화의 의미는 도시 거주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수가 많아지고 도시 거주 인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시 생활 양식이 활발해지는 것을 우리는 도시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화 곡선을 꼼꼼히 살펴보았었는데 초기 단계의 경우는 농업 중심의 사회가 보통 나타나고 인구가 고르게 분포한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 가속화 단계의 경우는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요. 이촌양도가 활발하게 많이 나타나는 가속화, 과도하게 늘어나는 그러한 시기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종착 단계의 경우는요. 도시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요. 대도시권의 확대가 나타나고 역도시화가 나타나는 단계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초기, 여기는 가속화, 종착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선진국의 도시화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선진국의 도시화는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났었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 이후에 서서히 진행. 다음 대부분이 종착 단계에 해당했고요. 세 번째, 역도시화가 나타난다라고도 배웠습니다. 개발도상국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빠르게 진행됐다. 반대로. 그래서 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부분의 도시가 초기 가속화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도시화가 아니라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과도하게 도시에 몰리는 과도시화, 가도시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빠르게 진행되면서 선진국의 도시 문제,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가 있었는데 선진국의 도시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시설 노후화와 교외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 내부의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도시의 제조업들이 쇠퇴하게 되면서 실업률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재개발을 하거나 혹은 도심 재활성화 같은 노력을 했고요. 첨단 산업, 관광 산업 중심으로 도시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도시 문제로는 주택, 각종 시설, 일자리가 부족하고요. 특히 슬럼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라고 살펴보았었죠. 해결 노력으로는 이제 선진국의 자본 기술을 받아들여서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노력. 그다음 주거 환경 개선을 하거나 혹은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예를 들면 도로,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도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일단 도시라는 곳 자체가 인구와 많은 기능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첫 번째, 교통 혼잡이 나타날 수 있고 주택 및 시설이 부족할 수 있고 일자리도 부족할 수 있고 빈부격차가 나타날 수도 있고 환경오염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한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쿠리치바가 있었습니다. 교통 문제를 굴절버스나 원통형 버스 정류장을 도입해서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벵갈루루 같은 경우는 인도의 한 도시였는데 일자리 부족 문제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일단 소프트웨어 산업을 유치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을 이제 지사를 유치하면서 일자리가 많은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변했었고요. 빌바오의 경우도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이 경기 침체와 철강 산업 쇠퇴를 어떻게 바꿨느냐? 구겐하임 미술관 으로 예술, 관광, 도시로서의 하게 되면서 이제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한 사례가 되었죠. 자, 살기 좋은 도시는 일단 안전해야 되고요. 환경이 좋아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좋고 일자리도 많아야 되고 문화 및 의료시설도 갖춘 곳,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단원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지금은 핵심 내용이니까 응용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